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마케터 김승호입니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김민준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알아볼 게 이제 쇼핑 검색 광고 전략 전격 공개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맞는 건 없고요. 제가 이제 1번부터 해서 한 6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제 1번 어떤 걸 시작을 해볼까요? 처음으로 품질 지수 관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품질 지수 관리요. 일단 이 품질 지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품질 지수 관리가 혹시 뭘까요? 그 상품에 있는 그 네. 품질 지수를 네. 총 7단계로 나눠지는데 네. 그거를 잘 관리하냐 안 하냐에 따라 그 상품의 중요성이 제일 크게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품질 지수라는 것은 이제 상품당 이제 레벨이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1부터 7레벨까지 단순하게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4레벨이 주어집니다. 4단계라고 하죠. 이제 4레벨이 주어지는데 이거를 잘 관리를 하시면은 이제 품질수가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관리를 잘 못 해주시면 품질수가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 어떻게 관리하죠? 제가 알기로는 카테고리를 분류를 잘 하는 게 가장 네.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분류 그리고요. 그리고는 또 뭐가 있지? 아시는 거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게 저희가 이게 품질수라는 게 이게 정확하게 이제 그 정성적인 자료로 약간 좀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량적으로 이게 측정이 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카테고리 분류 아니면은 뭐 제품의 뭐 신뢰성 아니면은 뭐 클릭량이나 뭐 노출량 같은 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품질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품질수 관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다음부터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품질수를 근데 여기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품질수를 이제 올리면은 좋은 점,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은 이제 좋은 점, 그리고 레벨이 낮아지면 나쁜 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상품 품질수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순위 자체가 오가닉 순위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광고 영역에서의 순위 상승, 품질수가 올라가면 네, 비광고 영역에서의 순위 상승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역으로 그리고 입찰가에 대해서 상대보다 낮게 설정해도 어느 정도의 얻으면 페이지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품질 지수 한 칸당 이제 상대방이 500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550원에 입찰을 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제 네, 품질수 한 칸당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낮은 입찰가에서 이제 경쟁을 해도 이제 높은 입찰가로 네이버가 쳐주기 때문에 품질수 관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예산 관리도 이제 좀 유용하게 이제 작용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품질 지수라는 게 여기 쇼핑 검색 광고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역인데 이거를 올리기 위한 방법들을 저희가 조금 이제 다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품질 지수를 좀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주력 상품에 네. 집중해서 하는 게 제일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 주력 상품에 집중하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이제 모든 상품을 입찰가를 약간 좀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올려버리면 솔직히
좋겠지만 이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품질 지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브랜딩이 조금 되어 있는 이제 주력 상품에 집중을 하는 편이 나으신 편인 게 이제 저희가 브랜딩이 조금 안 되어 있는 상품들을 이제 마구잡이로 올려버리면은 사실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이제 클릭률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브랜딩이 좀 되어 있는 상품들을 올렸었을 때 이제 클릭률도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따라오는 부가적으로 이제 품질수도 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접적으로 세팅을 했었을 때 이제 품질수 관리랑 이런 걸 측면을 봤었을 때 올라가는 모든 제품들을 이제 다 하는 편은 아니고요. 이제 한 두세 개 정도를 중점적으로 입찰과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제 광고주분들이 이제 원하는 제품이나 아주 밀어주고 싶은 제품들 뭐 이런 부분들을 약간 좀 입찰과 관리를 이제 조금 높진 않게 소액으로 좀 올려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력 상품에 집중해서 이제 쇼핑 검색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올린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중요한데요. 저 주력 상품에 집중해서 두세 개를 올렸어요. 그랬었을 때 이제 약간 좀 저희만의 이제 전략이라던가 이런 게 사실 이런 게 약간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타겟팅. 타겟팅이요? 네. 타겟팅 중에 시간대 네. 그리고 또 성별 네. 그리고 연령대 필터링이 가장 이 세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왜 중요할까요? 타겟팅이 되게 너무 큰 범위 네. 안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그 시간대도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보는지 네. 그런 것도 정보 취합을 하고 성별도 이 제품이 어느 성별에 맞는지 네. 그리고 연령대도 똑같이 어느 연령대에 이 상품이 제일 맞는지 그 필터링을 걸어두신 게 제품을 판매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로우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타겟 구성을 하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로우 데이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동안 광고를 진행을 해오면서 쌓인 축적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축적된 데이터를 보았는데 이제 성별 같은 경우 이제 여성들이 조금 많이 검색을 한다던가 아니면 클릭률 자체가 여성들이 좀 높다던가 그리고 시간대나 뭐 연령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우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몇 퍼센트가 뭐 누가 제일 많이 클릭을 했고 누가 제일 많이 이제 타겟팅에 대해서 약간 좀 어떤 로우 데이터를 조금 보면서 타겟을 구성을 하면은 이제 제품 핏에 맞는 이제 타겟팅이 가능하겠죠. 네, 타겟팅을 저희가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으로는 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는 키워드 최적화하기. 그러면은 키워드 최적화가 무엇이냐 라고 했었을 때 쇼핑 검색 광고는 사실 이제 원하는 키워드를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키워드를 이제 제외 키워드나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노출을 시킵니다. 이제 그 키워드나 이런 세팅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크게 만질 게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노출을 시켜주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노출이 키워드 노출이 많이 되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 저희가 제외 키워드 설정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제어 키워드는 이 상품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네. 제가 이 키워드에 노출이 되기 싫다 그러면 그 키워드를 입력을 제외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외 키워드라는 게 이제 약간 좀 특수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이제 등록을 해서 거기에 노출을 시키는 방법이라면은 이제 쇼핑 검색 광고에는 나 이 키워드에 조금 노출이 되기 싫은데 라고 했었을 때 설정을 하는 건데, 이 제외 키워드를 관리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 제외 키워드 관리하는 방법은 저희가 네이버 검색 광고 안에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제외 키워드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면은 어느 키워드가 제일 노출이 많이 되었고 킬트리 같은 경우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그 식품 쪽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상품을 저희가 올려놨을까요? 이게 밀키트라고 하면 어떤 밀키트를 저희가 올려놨죠? 국밥 밀키트, 음, 떡볶이 밀키트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AMPM 국밥집이라고 저희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AMPM 국밥집이라는 걸로 제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열었어요. 네, 이랬었을 때 저희가 국밥 밀키트를 팔아야 해요. 그래서 팔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쇼핑 검색 광고에 노출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그 국밥 밀키트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를 한번 집행해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쇼핑 검색 광고에 입찰을 하면서 노출을 시켰어요. 그랬었을 때 이제 제외 키워드 설정을 봤는데 이제 1순위로 노출이 많은 순서로 이제 제외 키워드 설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1순위로 노출이 되는 게 이제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밀키트 가장 많은 순서. 밀키트? 그러면은 이제 2순위는 뭐가 될까요? 이제 또 국밥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3순위까지만 정해봅시다. 간편한 식사. 간편한 식사. 이거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지. 네. 그냥 1, 2순위로만 정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노출이 많은 순서에서 노출 많은 순서에서 1, 2순위가 이제 밀키트랑 국밥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외 키워드 설정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제외 키워드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네. 니즈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쇼핑 네. 검색에는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막 국밥 밀키트가 아닌 떡볶이 밀키트라던가 이런 식으로 니즈를 가지고 검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국밥 밀키트가 노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고 맞는 전략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국밥 밀키트를 판다고 했었을 때 이제 밀키트랑 국밥을 제외한 모든 키워드를 다 설정해 놓을 것 같습니다. 제 키워드가 최대 140개까지 가능한데요. 밀키트 국밥을 제외한 모든 키워드를 다 설정을 했어요. 이랬었을 때 제가 왜 이렇게 설정을 했냐? 이거는 사실 밀키트랑 국밥을 제외하고 모든 키워드에서 노출이 안 되게 만들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 저희 AMPM 국밥 이런 상품, 국밥 밀키트 라는 상품에 대해서 밀키트랑 국밥을 검색했었을 때만 이 상품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랬었을 때 이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밀키트 국밥을 제외하고 키워드 해놨으니까 밀키트 국밥으로만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 유입된 사람들에게 그 보여줬을 때 클릭량이나 약간 좀 이 사람이 전환율이
전환율이 약간 좀 높게 나오겠죠? 네. 클릭량이랑 전환율이 높게 나오면은 이거에 대한 이점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품질 지수가 높아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품질 지수를 관리를 하려고 사실 제휴키워드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모든 게 다 금액이고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품질 지수가 높아지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네, 그랬었을 때 품질 지수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이 제외 키워드 설정. 그러니까 뭐 상품 제목을 바꾸다든가 아니면은 뭐 상품에 대한 키워드를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제외 키워드 설정이 거의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외 키워드 설정까지 마쳤으면은 제가 여기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봤었을 때 좀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한테 사실 저는 주력 상품을 쇼핑 검색 1페이지 2개 노출 쇼핑 검색 그 페이지 1페이지에 2개를 노출하자. 이거를 조금 많이 추천드리고 제가 하는 방법이긴 한데 주력 상품을 쇼핑 검색 2개에 노출시키자라는 게 제가 인터넷으로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등어구이라고 검색을 했었을 때 밑에 보면은 쇼핑 영역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CJ 제일제당이 되겠죠. 네, 이 CJ 제일제당이라는 이제 상품에서 비비고 순살 생선구이 고등어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 이제 광고 영역인데요. 이게 광고 영역에서 노출을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밑에 보니까 똑같은 게 또 있네. 이제 비비고 순살 생선구이가 또 있네.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노출을 시켰었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은 1페이지에 2개가 있으니까 구매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페이지에 상품 2개가 있게 입찰가 관리를 조금 해주면은 이제 구매 확률이 조금 늘어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했었을 때 전환율이나 구매 로아스 같은 경우가 되게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좀 알아봤으니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상품을 검색했을 때 방 고등어구이를 검색했으니까 상품을 검색했었을 때 어떤 키워드에 노출이 되고 싶은가 이런 거를 저희가 또 쇼핑 검색에서 정확하게 키워드를 노출을 시킬 수는 없지만 저희가 편법적으로 편법은 아니죠 사실. 네, 이거를 약간 좀 어떤 키워드에 노출되고 싶은가도 저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제 상품명입니다. 네, 저희가 상품명에 사실 그 사람들이 약간 좀 잘 초점을 못 잡는 게 있는데 상품명에 만약에 전환 키워드 상품명을 이제 노출이 많은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좀 시켜주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저희가 잠시만요.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되지? 상품명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상품명 품질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 상품을 검색했었을 때 어떤 키워드에 노출되고 싶은가? 만약에 저희가 밀키트를 팔고 있었는데 이제 좀 잘 안 팔리고 저기 한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제품 카테고리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상품명을 한번 살펴볼 것 같아요. 이제 품질 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상품명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데 이 알파를 어떤 키워드로 설정을 해 놓을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혹시 상품명 플러스 알파를 붙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알파에 어떤 키워드를 설정해 놓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상품명 다음에 또 가장 원하는 키워드, 가장 니즈를 필요로 하는 상품명 다음에 그 검색을 할 때 상품명 다음에 그 키워드를 같이 검색을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원하는 키워드랑 가장 니즈를 필요로 하는 키워드.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저희가 국밥으로 계속 했었으니까 국밥으로 했었을 때 AM, PM 국밥 그랬었을 때 알파로 어떤 걸 붙여야 될까요? 국밥도 여러 가지 국밥이 있으니까 순대 아니면 소고기 국밥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한번 붙여볼까요? 네. 그러면은 AM, PM 국밥, 소고기 국밥 그리고 약간 좀 요즘 핫한 국밥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제목을 설정을 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해온 내용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쇼핑 검색 광고에서 약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이 있으신가요? 지속적인 입찰가 관리가 네. 조금 마지막으로 얘기하기 좋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입찰가 관리를 했었을 때 지속적인 입찰가 관리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네이버 검색 광고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지금 로그인은 안 해놔가지고 못 보여드릴 것 같긴 한데 이제 쇼핑 검색 노출 현황이라고 있어요. 쇼핑 검색 그 쇼핑 검색 노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순위에 노출이 있는지 저희가 어느 순위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쇼핑 검색 광고에서 노출을 했었을 때 입찰가를 저희가 만약 500원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한 번 클릭할 때마다 500원 비용이 나가게. 근데 500원 비용을 했었는데 만약에 5위로 노출이 되고 있다. 사실 그러면은 500원이나 큰 돈을 했는데 노출되고 있으면 경쟁이 좀 많이 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800원 정도? 500원 노출이면은 800원 정도에서 한 2에서 3위를 좀 노출을 시켜줄 것 같아요. 이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클릭을 할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제가 2에서 3위를 노출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검색을 했었을 때 아까 고등어구이 검색을 했었으니까 계속 가보면은 이건 첫 페이지입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광고 영역이 이제 1, 2, 3위밖에 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등어구이라고 검색을 했었을 때 첫 페이지에서 1, 2, 3위밖에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 3위를 약간 좀 노출을 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뭐 저희가 4위로 만약에 노출시켰다라고 하면은 쭉 내렸었을 때 4위 노출이 네, 이게 4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솔직히 저는 쇼핑 검색 광고에서 사람들한테 그 광고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4위나 5위에 노출되어 있으면 사실
사람들이 아무리 가격 비교를 많이 하고 이제 검색 과정에서 이제 탐색을 한다고 하지만 4위나 5위 노출시켰을 때 저희도 그 스크롤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내렸는데 여기까지 내렸었을 때의 광고 노출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크게 없으면은 광고 노출을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제 잘 팔리지가 않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잘 팔리지가 않으면 이제 품질수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약간 지속적으로 품질수가 조금 낮아지면서 이 광고 이제 그룹 자체가 이제 좀 죽어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는 2에서 3위 노출을 좀 시켜주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품질수 관리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이때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주력 상품에 집중하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력 상품에 집중하기 이제 그 1페이지에 이제 2개 이상 노출을 시켜줘라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타겟팅도 이제 시간대, 연령대, 이제 성별 같은 경우에 필터링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밀키트 같은 경우에 솔직히 사람의 호불호가 좀 별로 안 갈리기 때문에 성별을 약간 전 다 풀어두고 연령대도 좀 풀어두는 편이에요. 이제 구매 과정이 그 구매를 하려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려는 그 시간이 고민하는 시간이 짧은 상품일수록 저는 타겟팅을 다 풀어놔요. 근데 그 구매를 하는 과정이 조금 긴 상품이나 아니면 금액이 조금 높다거나 이런 상품들을 판매를 할 때는 타겟팅 로우 데이터를 조금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킬지 이런 사람들 정확히 정해줘야지 이제 노출이 가능한 그 품질수가 올라가지 다 풀어놓고 하면은 사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노출은 많이 되고 있고 근데 클릭량은 낮고 이렇게 되면 품질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대, 성별, 연령대까지 저는 다 걸어두는 편입니다. 객단가가 조금 높거나 아니면 좀 매니악하거나 사람들이 좀 구매를 그러니까 좀 잘 쉽게 못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식품이나 뷰티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상품들 카테고리가 식품, 뷰티, 전자제품 막 이런 것도 있고 보조 배터리나 보조 배터리나 뭐 케이블 뭐 이런 네, 것도 될 수가 맞습니다.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타겟팅을 약간 다 풀어놓고 진행을 하는데 좀 타겟팅을 좀 샤프하게 가져가야 될 상품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슈퍼에 좀 객단가가 높고 단가가 높고 좀 구매 전환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상품. 제가 최근에 찾아봤을 때 약간 네. 흑염소즙 이런 것들은 건기식인데 네. 약간 이런 것들은 젊은 층보다 약간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조금 많이 찾으시니까 이런 것들도 흑염소즙 네 맞습니다. 가격대도 높네요. 네 맞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가가지고. 타겟팅을 조금 해주신다. 그렇죠. 좀 특별한 날에 선물을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저는 닌텐도 스위치 같은 거 만약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오픈마켓으로 파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얘네 같은 경우에는 구매 전환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타겟층도 약간 좀 성별 연령대를 약간 살짝 어리게 하거나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들 자식들한테 사주려고 하는 분들 그렇게 풀어놓거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제외 키워드 설정이 있었죠. 네. 네, 제외 키워드 설정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한번 해주세요. 제외 키워드는 이제 제가 했던 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처음에 노출이 많은 순서를 따지다 보면 저희가 국밥집을 했을 때 처음에 밀키트랑 국밥을 이렇게 두 가지를 정했었잖아요. 네. 두 가지를 정했을 때 이제 국밥 밀키트를 판매한다고 하시면 이제 이 국밥이랑 밀키트라는 이름을 제외한 키워드를 모두 다 제외한 모든 키워드를 다 설정을 해주신 게 좀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제외 키워드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140개 정도 되니까 네. 이거를 키워드를 최대한 설정을 해주시는 게 네.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 저희 품질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밀키트 국밥으로만 이제 문을 열어놓고 유입을 시켜주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입찰가 관리입니다. 네, 지속적인 입찰가 관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렸었죠. 한번 요약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 쇼핑 검색 노출 현황을 보시면 어느 순위에 이게 노출되어 있는지 딱 보기 편하시기에 노출이 딱 돼 있어요. 네. 그럼 이 노출되어 있는 걸 보시면 딱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한 페이지에 지금 두 개, 세 개까지만 나오고 있네요. 네, 세 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프리미엄 게임 스토어 이거 판매한 같은 건가요? 그 지속적인 입찰 관리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입찰가 관리를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500원에 5위 노출되고 있는 상품 5위에 노출되고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 상품에 대해서 입찰가를 좀 올려야 되는 이유가 2, 3위에 노출이 되어야지 쇼핑 검색을 봤었을 때 이제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되니까. 그렇죠. 스크롤을 많이 안 내려도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2, 3위에 최대한 노출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전환율이랑 구매 클릭률이 높아질 수 있다. 네, 이제 4등으로 빠지게 되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내려가니까. 네. 그래서 입찰가 관리를 좀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이제 채팅으로 만약에 이제 질문들 같은 경우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고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짤막하게 하고 그냥 끝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저희 라이브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김승호 마케터. 저는 김민준 마케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